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당진 농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경매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 대출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빌려줬던 부동산을 경매에 매각 요청을 하고, 경매를 통해서 매각 요청이 된 건에 한해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빌려줬던 것부터 시작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과정이고, 공매는 조금 경매랑 다르잖아요. 공매는 어떤 경우에 진행이 될까요? 어떤 사유 때문에 공매가 진행이 될까요? 세금 체납입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공매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나라에서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게 되면 공매, 여기 온비드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순서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가 정확하게 찍히지만 세금을 미납한 경우엔 세금을 미납한 날짜, 고지서를 발행한 날짜로 해서 배당 순서가 정해지게 되니까 좀 배당에 있어서도 경매보다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자산 매각 명세서를 통해서 배당을 결정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여기 온비드 사이트에 와서 물건을 직접 검색하고 그 물건을 입찰 들어가기는 진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유료 경매지를 통해서 입찰을 하죠. 옥션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온비드에서 직접 안 가는 이유는 여기서 온비드보다 정리를 더 잘 해놨어요. 공매 검색 들어가셔서 당진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으시다 하면 충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당진을 선택하셔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 공매가 지금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쫙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죠. 물론 사이트마다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하나 클릭해 볼게요.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송산초등학교 관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관사를 매각하겠다는 뜻이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세금 체납, 두 번째는 국유재산 매각, 세 번째는 신탁재산 매각, 이런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매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물건은 어떨까요? 성산초등학교 관사에 대한 매각이니까 국유재산 매각이겠죠. 어때요? 이쪽에 한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유재산 매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명도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쉽겠죠. 그 다음 하나 더 특혜가 있어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줄까요? 경매랑은 다르게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에 있는 부동산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오면 안에 있는 부동산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투명하게 부동산을 보여줘야 더 비싼 가격의 낙찰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 아니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부동산을 볼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면 날짜를 지정해 주기도 하고요. 한날을 모아서 안에 있는 부동산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경매의 단점은 뭐였죠? 안에 있는 부동산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고 살 수 있다. 토지는 권리분석이나 명도가 필요할까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명도나 권리분석이 필요 없죠. 왜냐면 명도의 대상이 토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공매로 사게 되면 유리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거 보여봐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회원님이 이걸 낙찰받은 이유는 농지연금 때문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선 물건부터 한번 볼까요? 충청남도 당진시 송항읍 부곡리 338-14. 감정가격은요 6억 6,840만원이었고요 최저가는 2억 5,200만원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30%까지 떨어져 있었고요. 이거를 저희 회원님이 2억 3,100만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어때요? 잘하신 걸까요? 낙찰가율은 34.57% 받았어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 받은 게 2228제곱미터였습니다. 2228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 볼게요. 2228 나누기 3.3 이렇게 하게 되면 675평입니다. 675평을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2억 3,1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감정평가사님이 6억 6,800을 감정하셨는데 회원님이 낙찰 받은 금액은 2억 3,100을 낙찰 받으셨죠. 잘한 걸까요? 제가 간단하게 농지연금 다시 한 번만 설명드려 볼게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3개를 비교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 중에 제일 유리한 건 당연히 농지연금이었겠죠. 6억 아파트를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평생 118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해서 6억 농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평생 187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평생 받는 건 아니고요 10년 동안만 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건 뭘까요? 아파트를 통한 주택연금보다 농지연금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6억 정도에 되는 농지를
농지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평생 18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농지연금의 활용 방법. 소득이 3,700만 원 이하가 되는 60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만 60세가 지나고요. 60세가 지난 이후에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0억까지 오를 땅을 최소 5년 전에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야 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왜 10억이라고 제가 단정을 지었을까요? 농지연금은 아무리 비싼 땅이어도 10억까지밖에 감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에 되는 땅을 사면 농지연금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10억으로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경매로 싸게 사면, 이 말을 넣은 이유는 5년 동안 농지를 가지고 있고 작용을 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5년 전에, 정확하게는 55세가 되겠죠. 55살에 경매로 싸게 사야 됩니다. 왜 싸게 살까요? 비싸게 사면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경매로 싸게 사면 혜택이 있을 테고요. 그렇게 5년 전에 경매로 싸게 사면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맞아요. 월 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감정평가 금액이 최대 10억, 일대 최대 300만 원까지 평생 지급한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승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10억이 있는 토지를 사야 되는데요. 어때요? 10억 토지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40대잖아요. 지금 땅을 사셔서 20년 뒤에 10억이 될 땅을 사시면 되잖아요. 어때요? 심플하게 생각해 볼까요? 40대니까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10억이 될 만한 땅을 사면 되겠다. 목표를 이렇게 가지셔야겠죠? 30대다. 그러면 어때요? 30년 뒤에 10억이 될 땅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에다가 어떻게 남겨드렸냐면요, 정확하게 지역까지 찍어드렸습니다. 만약에 퇴직이 5년 남았다. 그러면 어디를 사신다? 화목 정도 되는 화성, 평택, 안성 농지를 사시면 된다. 그죠? 그거를 경매로 1억에 낙찰받아서 5년 후에 3배가 오르면 10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화성, 평택, 안성이라고 제가 딱 찍었던 이유는 뭘까요? 화성, 평택, 안성에 있는 농지를 사시게 되면 5년 뒤에 3배가 오를까요? 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의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잡히니까요. 내가 언제 신청하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화성, 평택, 안성은 경매로 좋은 땅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맹지 사시면 안 되고요. 맹지는 당연히 농지연금 신청 대상이 아니니까요. 개발 계획이 있는 사진을 제가 뒤에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는 화성, 평택, 안성의 농지를 사시게 되면 5년 뒤에 3배는 오를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20억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맞습니다. 필지 분할을 해서 10억 나눠 가지고요. 한 땅은 농지연금 신청하시고요. 한 땅은 파셔도 됩니다. 필지를 2개로 나누셔서 하나는 4명이, 하나는 와이프 명의로 신청하셔서 나와 와이프가 각각 300만 원씩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앞에 300, 와이프 앞에 300, 총 6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땅을 사시는 게 좋겠죠. 네. 내가 퇴직이 10년이 남았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신다? 2억 정도 되는 땅을 천안한 당진 서산에 있는 땅을 사시면 됩니다. 2억 정도 되는 땅을 7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10년 후에 5배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됩니다. 2억 정도 되는 천안한 당진 서산에 있는 농지를 경매로 7천만 원에 낙찰받게 되면 10년 후에 5배가 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가능하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천안한 당진 서산에 있는 땅을 10년 뒤에 5배가 오를까요? 오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사셔야 합니다. 그죠?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었고요. 지금 지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땅을 낙찰받으셨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가까이서 가서 보면 어때요? 이 땅, 이렇게 된 땅 660평 정도 낙찰 받으셨거든요. 이 땅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이 앞에 보이시는, 로드뷰에 보이시는 이 땅이거든요. 어때요? 이 땅 지금 좋아 보이세요? 지금 근데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요, 맹지예요. 왜냐면 도로에 붙어있지 않거든요. 왜 맹지냐면 이만큼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쵸? 이만큼이 도로에서 빠져 있다. 맹지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슉 와가지고 이쪽에서 차를 대고 불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땅이 여기다 건물을 크게 올려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뒷땅을 불 끌어. 그러면 이 뒷땅은 맹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방차가 길이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 보면 어때요? 이쪽도 길이 있죠?
길이 있는데 여기 접하 있는 부분이 어때요? 뾰족하게 한 부분만 접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이 땅은 사실 맹지죠. 그리고 뒤에 땅은 현황상 도로예요. 현황상 도로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도로가 누구의 소유냐가 중요하거든요. 나라의 소유면서 도로다라고 하면 맹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도로에 붙어 있으면. 하지만 뒤에 있는 도로는 현황상 도로라고 해서 이 뒤로는 불 끌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사신 땅은 맹지예요. 맹지를 사신 거죠. 그러면 이 맹지를 왜 사셨을까요? 농지연금 받으려고요? 농지연금을 받을 때 농지연금의 대상 중에 맹지는 또 농지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왜 받으셨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회원님이 얼마의 낙찰 받으셨는지보다 감정평가사님이 얼마에 감정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사님이 어떻게 감정하셨는지를 볼게요. 보통 이제 입찰을 들어가실 때 네, 감정평가사를 안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보는 게 좋겠죠. 감정평가사님이 여기 보시면 2228제곱미터의 땅을 제곱미터당 30만원 감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평당 얼마 감정하신 거예요? 평당 얼마죠? 99만원을 계산하셨어요. 평당 99만원.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맹지 땅 99만원을 감정하신 감정평가사님의 마음을 혹시 이해할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 위로 가볼까요? 이런 땅을 99만원 감정한 감정평가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뒤쪽은 심지어 로드뷰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로드뷰가 들어가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99만원을 감정하셨어요. 600평을 6억을 넘게 감정하셨어요.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사실 여기에서 숙제가 풀립니다. 보면 송전탑도 지나가고요. 주변에 이런 완전 다 농지거든요. 여기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땅을 99만원을 감정하셨다. 그러면 지도를 조금 더 크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보이시나요?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긴 고대지구라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거, 위쪽에 있는 얘는 뭘까요? 얘는 현대제철, 여기 현대제철 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님은 어떻게 감정하나요? 땅 감정하시는 분이랑 아파트 감정하시는 분이랑 똑같거든요. 아파트 감정평가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사님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앞동 아니면 위층, 아래층, 그 다음에 옆라인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이 아파트 값 얼마야? 라고 그렇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땅은 어떨까요? 땅도 똑같습니다. 옆에 땅이 얼마에 팔렸으니까 이 땅도 얼마야? 마찬가지죠. 바로 위에 땅은 얼마에 팔렸으니까 지금 경매 나온 땅은 얼마야? 이렇게 감정한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님 똑같습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 땅을 감정한다는 뜻이에요. 높게 감정했는지 낮게 감정했는지는 감정평가사님이 뭐를 기준으로 감정했냐,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이 실제로 90만원에 사고 팔리니까 99만원에 감정을 한 거예요. 그죠? 감정평가사님 여기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들어올 거니까 지금은 90만원인데 여기 120만원짜리야 이렇게 감정하지 않아요. 감정평가사님은 현재만 감정합니다. 감정평가사님은 현재의 기준으로 토지값을 감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도로가 뚫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님이 맹지가 탈출되니까 지금은 90만원이지만 나중에 이 땅 300만원짜리 땅이야. 그러니까 난 300만원으로 감정할 거야. 이렇게 감정할까요? 그렇지 않죠. 감정평가사님은 현재의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하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현대제철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진 같은 경우에는 당진 시청이랑 주거단지가 이쪽에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매농가 나온 건 여기에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맹지가 99만원까지 할까? 이 기준으로 보면 이유가 있겠죠. 도시이용 계획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이시고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땅은 여기에 있는 맹지 같은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혹시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여기 제가 빨간색 그려드린 거 뭘까요? 네, 개발도로 맞습니다. 여기 도로가 뚫립니다. 나라에서 지금 옆에 도로에다 그려봐 드릴게요. 옆에 땅에다가 이쪽에 위성비에서 그리면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준대요. 지금은 도로가 없는데요. 나중에 이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땅 가까이 가서 볼까요? 어때요? 옆에 있는 도로랑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딱 붙었죠. 지금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땅은 맹지였잖아요. 이 맹지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금 회원님이 낙찰받은 땅은 이렇게 맹지처럼 생겼는데, 네, 이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지나게 된다. 그쵸? 이 안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받고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땅은 어떻게 될까요? 맹지 탈출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감정평가사님은 99만원 감정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맹지 탈출되면 감정평가단님이 감정했던 99만 원보다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지금 맹지일 때 99만 원을 감정하셨고요. 여기에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기 물류가 이동하고 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게 돼요. 여기 도로에 붙은 땅, 지금 감정평가사님은 맹지로 감정하셔서 99만 원을 감정하셨습니다. 여기 도로가 뚫리게 되면 99만 원일까요? 99만 원보다 비싸지겠죠. 맞아요. 지금보다 비싸질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비싸지는데 저희 회원님은 평당 99만 원인데 얼마에 낙찰 받으셨을까요? 34.57%의 낙찰 받으셨어요. 34만 원 정도의 낙찰 받으셨어요. 네, 34만 원의 낙찰 받으셨다. 저희 회원님은 맹지같이 보이는 99만 원짜리 땅을 34만 원의 낙찰을 받고 기다리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도로가 뚫릴 때까지. 도로가 뚫리고 땅값이 올라가면 그때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면 되죠. 지금은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도로가 뚫리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맹지인 땅이 99만 원이에요. 도로가 뚫리면 얼마까지 가격이 오를까요? 맹지에서 도로를 탈출하게 되면 한 2배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200만 원 정도 되겠죠, 토지가. 그죠? 그러면 200만 원이면 농지연금 얼마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했었죠? 10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저희 회원님이 666평을 낙찰 받으셨으니까 666평 곱하기 200만 원 됐다 해볼게요. 13억 3천이네요. 그럼 저희 회원님 10억을 훌쩍 넘기셨죠.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이미 넘었고요. 저희 회원님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이거 지금 200만 원 될 땅이라고 저희 회원님이 생각한 거잖아요. 13억. 근데 저희 회원님은 얼마에 낙찰 받으셨다? 2억 3천에 낙찰 받으셨어요. 어때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낙찰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은 2억 3천에 낙찰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맹지를 탈출하게 되고 나중에 못해도 20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토지를 낙찰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어때요? 완벽한 맹지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토지음을 통해서 이 땅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도로가 뚫리면서 맹지를 탈출하는 게 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 땅은 나중에 10억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나중에 만약에 더 비싸지면 어때요? 300만 원씩 올라버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300만 원씩 오르면 18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18억을 이걸 과연 농지연금을 신청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그거는 그 상황을 가봐야 결정할 수 있겠죠. 무조건 좋은 상황일 테니까요. 필지를 나눠가지고 반은 농지연금 신청하고 반은 팔아도 되고 어때요? 행복한 고민이죠. 맞습니다. 낙찰받은 회원님 지금 퇴직 준비하고 계시는 회원님이었고요. 퇴직하시고 나서 제가 보기엔 농지연금 신청하셔도 되고 비싸게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땅이었죠. 저희 회원님이 34.57%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잘 받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농지연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 좋죠. 농지연금을 신청해도 좋고요. 시세 차익을 남기셔도 좋고 땅 사서 어떻게 안 팔리면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은 팔립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사시면 팔립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내놔도 팔립니다. 이런 땅 낙찰 받게 되면 나중에 60세 이후에 내 연금은 얘가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40대인데 지금 이 땅을 낙찰 받으시면 지금 맹지 탈출하는 땅이잖아요. 이 땅 어때요? 20년 뒤에 이 땅이 몇 배 오를 것 같으세요? 20년 뒤에 이 땅이 몇 배로 오를지 생각하시면 아주 잘 사신 땅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시는 겁니다. 경매나 공매는 현재 감정평가 금액에 현재의 가치만 담지 미래의 가치는 담지 않습니다. 이런 토지를 저희 토지상가만에 있는 회원님이 낙찰 받으셨는데요. 어때요? 토지상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토지상가만이 어떻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제가 개발 계획 그려드리고요. 이래서 이 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드리고 이 글을 통해서 저희가 경매 물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갑니다. 이런 공장 물건을 투자해보면 어떻겠어? 이 공장은 이렇게 개발 계획이 가득한 곳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입찰이 가능한 이런 물건들을 스터디하고 이런 스터디한 물건을 실제로 입찰을 들어가고 낙찰받고 하는 물건입니다. 당진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터디해서 낙찰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토지상가만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경매만 보시나요? 진짜 부자는 땅에서 나옵니다. 감정가 6억짜리 땅이 2억까지 떨어졌을 때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거 길도 없는 땅인데 왜 사?
하지만 저희 회원님은 34%의 가격에 낙찰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도로를 읽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운영 중인 토지상가반에서는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지도하고 낙찰받은 생생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소액 토지의 투자에 성공하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퇴직 후에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농지연금 300만 원을 만들고 싶으신 분, 개발 계획, 도로 예정지를 읽는 법을 제대로 배우시고 싶은 분, 랭치 탈출의 기술로 땅의 가치를 2배, 3배 올리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토지상가반을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